안녕하십니까. 전자출판 기능사 필기 수업을 맡게 된 김성곤 강사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지금 제가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필기하고 이제 실기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설명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하나씩 이제 그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는 필기 과목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이제 과목들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봐요. 그래서 제 첫 번째는 출판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자출판, 세 번째는 이제 전자편집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출판론은 이제 지금 출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환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면은 전자출판, 그러니까 전자출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보과학적인 부분들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산 편집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서를 만들 때 들어가는 편집 기술들이라든지 편집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이제 해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 굉장히 좀 정보 기술적인 거는 두 번째 과목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과목은 이제 좀 환경적인 부분인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편집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기술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한 건데, 필기 시험을 봐보면은 학생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전자출판 기능사라고 하니까, 특히 기능사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쉽고 편하게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은 뭐 시험 이제 접수는 해놓고 한 2주 전이나 한 그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필기 시험 정도는 뭐 여유 있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기출문제나 혹은 자료들을 딱 열어보는 순간 딱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었었는데 필기 기출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정신이 아두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문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특히 또 이제 그쪽 관련된 업계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당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 쓰는 용어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기했었지만은 이쪽에 써 있는 용어들을 보면서 제가 이걸 좀 즐기라 했었잖아요.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했던 게, 그쪽에 있는 용어, 그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문제화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면서 그 업계를 실제 다 경험을 안 해도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거는 좋은 부분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아무것도 그쪽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쪽에 이기는 단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대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딱 이제 부담을 갖죠.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좀 편안하게 그냥 읽으시면서, 진짜 또 전자출판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책을 읽듯이 차분하게 쭉 이제 읽어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씩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밑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컴퓨터 자격증이 이제 봐보면은 IT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해진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를 보면 좀 뭐랄까 좀 익숙한 느낌, 편안한 느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분명히 컴퓨터 관련 자격증인데 전자출판 기능사니까. 근데 실제 용어를 봐보니까 이거는 컴퓨터 전산 용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라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앞에서도 여기 좀 밑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편집 용어다. 딱 기본만 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실 거라 봐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제 1과목 출판론입니다. 출판론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기능한 게 출판 개요예요. 그리고 출판 기획, 책을 이제 어떻게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나오죠. 그리고 책의 구성 요소, 재판, 이제 책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인쇄, 이제 종이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물을 이제 가공하는 거, 그다음에 출판물을 유통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어떤 문고, 교보문고나 혹은 이제 영풍문고 혹은 이제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그 예스24 이런 데서 우리가 책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딱 받게 될 때 나한테 이 책이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통까지 해서 나한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돼서 나한테 왔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이 요 지금 제 1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필기에 대한 시험 문제를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 첫 번째 문제를 봐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중 출판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출판이에요. 이거는 전자출판이라든지 뭐 그 종이책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책 그 자체를 봐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시면은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옳지 않은 거래요. 자, 출판은 환경 감시 기능으로 사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환경 감시 기능, 이게 기록에 대한 이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게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극봐 보면은 이제 옆에서 기록하시는 분이 그 궁중에 있었던 게 다 기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보면 책을 이제 쓰는 거죠. 만드는 과정인 거고 기록을 하신 거고. 근데 그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두 번째 그 영화, 텔레비전 등의 영상 매체 등장으로 출판물은 오락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오락이라면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하는 건데 이제 그 출판 인쇄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기쁘거나 그 즐거운 재밌는 경험을 갖는 경우는 사실은 하나씩 찾아보면 많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봤었던 그 책이 있죠. 해리포터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파넴의 불꽃이라든지 그런 그런 소설들. 지금 현재 그게 애초부터 영화인 줄 아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그런 영화들이 실제로는 소설이었거든요. 책에서 시작했어요. 책에서 워낙 사람들이 읽고서 좋아하니까 그것이 영화가 됐던 것뿐인 거죠. 그래서 제 1차 어떻게 되면은 그 컨텐츠에 대한 지지자가 어디서 시작이 됐다? 바로 책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항은 좀 뭐랄까요, 좀 과한 표현, 그 다음에 또 너무 한쪽에 쏠린 것 같은 그런 거겠죠. 근데 사실은 뭐 텔레비전이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판물이든 다 보면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보면은 요즘 웹진에서는 어떤 기능도 있냐면은 그 결제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내용을 읽어보다가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상품이 만약 그 웹진에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패드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그런데 뭐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이렇게 딱 손으로 누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링크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뭐 옷을 산다라든지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링크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쇼핑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까지도 준단 말이에요. 요즘에 책은 전자책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 그러면 책이 그 어떤 그 오락적 요소라든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온 문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봐보시면 이제 이 문제 봐보시면은 다음 중 책의 본문에 사용되는 종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책에 쓰이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하려면 종이책인 거예요. 디지털 책은 아니고 종이책인데 여기서 틀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첫 번째 봐보시면은 오래 보존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아주 좋죠. 오랫동안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불투명도가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 이러면 이제 책이 뒤에 있는 페이지에는 인쇄 그 글씨들이 반영이 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사납지 않고 집중돼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쇄 적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보면은 이 두 번째 봐보시면은 눈이 부실 정도로 광택이 많은 제품을 사용한다 했었는데 이런 거 사실 또 있거든요. 광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눈이 부실 정도라는 그런 종이들이 있어요. 종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읽기에는 지면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그 책을 이제 우리가 제본을 할 때 지금 책 표지하고 책 사이에다가 꽂는 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른 용도로 이제 그런 걸 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을 볼 때 그 안쪽에 쓰이는 종이는 절대 그런 건 쓰지는 않거든요. 그럼 못 보니까 눈이 아프거든요. 그럼 피로도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책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서는 절대 이제 이 2번에 있는 문항에 있는 것은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쇄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난 것은 그랬어요. 자, 인쇄에 대한 정의예요.
자 보면은 그 네 번째 봐보시면은 지시과 정보를 대량으로 값싸고 정확하게 전달,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리게 할 분들이 있어요. 용어들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봐보시면은 그 요즘에는 인쇄가 종이나 이제 그 비용이 싸졌기 때문에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자출판 기능서 꽤 괜찮다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대략 한 5, 6년 전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플랫폼의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작성한 그 파일 있죠, PDF 파일을 가지고 그 웹에다가 등록을 하면요, 그 인쇄하시는 분들이 소량 인쇄를 해주세요. 한 20권 정도, 한 30권 정도 해가지고 그 예전에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게 그 디지털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본인의 책을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몇 분한테 이제 선물용으로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프로토저 일반 이제 그 서점이나 이런 데 홍보하기 전에 이제 그 몇 분들한테 이제 책을 이제 보여드려야 될 때 그럴 경우 이제 또 그 디지털 프린트 해가지고 쓰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값싸고 전달이 되죠. 근데 여기 이 1번, 2번, 3번 문항에 봐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좀 표현들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표현들이 보면은 이제 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2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쇄는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맞긴 한데 만이라고 써 있죠. 목적으로만 얘를 생산하는 수단이나 했기 때문에 얘는 틀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3번 보면은 3번이나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략 정보를 빠르게 유통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지 보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4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빠르게 값싸게 전달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보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 매체들하고 다른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존을 하고 모아놓고 또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 중에서 보면은 하드지라고 가지고 그 하드 가지고 단단하게 되는 양장본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오랫동안 볼 수가 있죠. 그런 책들 같은 경우 빨리빨리 보고서 어떻게 그냥 이제 어떻게 그 처리해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다시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양장본인데 그런 형태의 것은 정확히 이제 보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어떤 그런 버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냥 다음 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시면 출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출판에 대한 거. 자 출판이란 건요,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이제 좀 넓게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원이나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그 책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혹은 이제 산업계 협회나 이런 데 보면 연감 뭐 이런 거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출판은 그냥 어떤 그 읽고 싶은 걸 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봐서 내가 읽어보는 그런 책들 그것만이 출판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공공문서들이라든지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오는 것들을 싹 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출판의 개념으로 다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봐보시면은 모든 출판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의 특징이 뭐예요? 뒷면이나 앞면이나 봐보면요, 그런 책들은요 가격이 안 쓰여 있어요. 왜 그러냐?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게 써 있어요. 이 지금 저작물은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다라든지 그런 식의 안내문이 써 있거나 아니면은 공공문서란 것이 공공문건이란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쭉 써있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출판이란 것은 굉장히 좀 넓은 그 어떤 그 출판의 정의에 좀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영리 출판하고 그 비영리 출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영리 출판 부분들, 그 다음에 하드커버, 그 딱딱한 종이 그 표지인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 커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대량으로 이제 책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할 때 쓰는 그 버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책들, 그 말랑말랑한 표지들 있잖아요. 그런 게 소프트 커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중용 출판하고 전문 출판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도서 출판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다는데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어요. 책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용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논문처럼 논문 책들도 출판이거든요. 논문 출판이라 불러요. 그 논문 출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석사나 박사 이제 학위 딸 때 그때 그게 딱 통과가 되면은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드는데 검은색 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책을 만드는 기법들이 다 있고
그 글씨가 몇 포인트로 해야 되는지까지 규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논문책이.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비영리적인 전문 출판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논문 같은 게 봐보면은 이게 어디에 뭐 유통이 되고 어떤 가격이 어떻고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가 써 있거든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뭐 일부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여러 곳에서 인용하는 것을 이제 허가한다라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이제 표기를 해요, 보면요. 그래서 논문은 이제 출판 쪽에서도 좀 다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 이제 두 번째 과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썼던 과목은 이제 책 출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거고, 이 같은 경우 이제 이 과목은 전자 출판 자체에 대한 거라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무엇이 전자 출판인지라는 개념들을 잡아주는 게 이 과목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전자 출판 개요, 두 번째는 전자 출판 시스템, 세 번째는 전자 출판 매체를 해가지고 각 매체들이 갖는 특징 같은 것들도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봐보시면은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다음 중 전자출판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 보시면은 그 3번 컴퓨터나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출판하는 것이다. 맞거든요. 전자매체를 가지고 출판하는 게 전자출판이다. 자, 그렇게 해서 자 1번 보면 전자출판이란 것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책 안에 텍스트가 데이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검색용으로만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더 부가적인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좀 괜찮은 문항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전통적인 출판 과정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통적인 출판 부분이라면은 페이퍼 종이인데, 그렇죠? 그 부분도 약간 좀 제한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네 번째 봐보시는 사진 식자기를 이용해서 출판하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보면은 딱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썼던 거고, 이제 필름 떠가지고 이제 책 만드는 건데, 이제 그런 방식도 있고, 이제 책 출판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봐보면은 전자출판의 완전한 형태의 정의로서는 컴퓨터하고 전자 매체를 활용한 것이 전자출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완전한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필기시험 다음 문제. 다음 중 출판물 판매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출판물을 판매할 때 상황인 거 이거는. 자, 봐보시면은 이거는 종이 출판도 그렇고 전자 출판도 조금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자, 그 네 번째 봐보시면은 유통업자의 의존도가 낮고 그 다음에 판매 위험 부담은 출판사가 진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출판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유통업체들 있잖아요. 무슨 뭐 교보문고나 영품문고나 뭐 알라딘이나 온라인 그런 플랫폼들이 있죠. 그런 곳이나 혹은 이제 그 마트 같은 데서도 보면 책을 이제 막 유통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곳에서는 책이 적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에는 재고도 신경 써야 되죠. 회전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그런 출판사가 그거를 다 어떤 그 출판만을 위한 어떤 우리가 보통 보는 화장품 브랜드처럼 따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책 같은 경우 유통할 때 보면은 마트나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일반적으로 물품을 유통하는 그 채널들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봐보면은 그 유통업자의 의존도가 사실은 높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서는 틀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 위험 부담은 출판사가 진다고 했었는데, 이 역시 보면은 판매하는 거는 유통업자들이 이제 쭉 이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는 뭘 이제 잘해야 되는 좋은 컨텐츠, 그렇죠? 그다음에 충분한 이제 수량의 책을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고가 이제 남았었을 때 이제 나중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될지까지도 그 전략을 다 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은데, 보통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까지 이제 그 살아남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그 출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100종의 책, 그러니까 이제
한 100종의 책들을 이제 쭉 이제 그 수량을 가지고 있고 유통을 시키면은 그 책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이제 수익을 발생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출판사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4번이 좀 약간 좀 답으로서는 그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판매 특징적인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문항이 그 답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봐보겠습니다. 전자출판을 통해 만든 출판물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그 전자출판 딱 봤을 때 출판과 관련 없는 거 하시면 돼요. 이게 딱 보면 눈에 들어오시지 않나요? 1번 DTP를 이용해서 만든 종이책,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고 불러가지고 컴퓨터로 책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사실 지금도 하는 거 다시 DTP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만든 종이책, 이게 출판물이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HTML을 이용해서 만든 화면책. HTML은 컴퓨터 코드인데 이게 책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얘기했던 게 현재 이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책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좀 많이 달라지게 돼 있다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얘기했었지만은 HTML을 이용해서 만든 화면책이라는 거는요 웹북을 말한 건데 웹진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책이 될 수 있어요. 명칭상 책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그 종이책을 PDF로 만든 이북 종이책인데 PDF로 만들었는데 이건 또 이북이라고 그러네. 대체 얘는 정체가 뭐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스캔을 뜨거나 아니면 얘를 PDF 버전을 따로 해가지고 그 전자책에다 등록을 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독자들이 다운 받으면요 그 이제 그 장치 안에 그 이제 PDF 판에 있는 책이 다운이 받아져요. 그냥 그걸 이제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텍스트가 그 글자가 되게 자유롭게 화면을 줄이거나 늘렸을 때 빨리빨리 그에 대응해가지고 글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애들은 보통 EPUB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책 페이지를 때 통째로 넘어가는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딱 봐보면은 그런 거 경우에는 PDF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자출판물 같은 경우에 포맷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형태가 어느 정도 좀 특징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번은 보시면은 최신의 유행가를 모아 만든 음악 CD라고 대놓고 써놨죠. 이거 혹시 이거 답안인데 약간 좀 헷갈리게 하려고 이거저거 많이 넣었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진짜 음악 CD인 거예요. 음악 CD는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출판물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출판물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 외에 그 나머지 이 출판물을 이 책을 완성시키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제반 기술들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인용 좀 받아들여주고 있는 분위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봐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인터넷상에서만 볼 수 있는 전자잡지를 한정해 가리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겠습니다. 인터넷, 그러니까 웹이라고 들어가면 대략 답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깔고 보면은 웹메일은 정말 아니겠죠. 이메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웹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북이 있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 여기서 봐보시면은 그 이제 웹사이트는 인터넷상에서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웹진 같은 경우도 봐보시면은 그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만 보고 있지만은 정말 인터넷상에서만 봐본 경우에는 보면은 그 이제 그 웹사이트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그거 뭐라 해야 될까 그 전자책에 대한 어떤 그 범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갔다가 봐보시면 돼요. 대체 전자책을 만드는 소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과목 갈게요. 자, 전산 편집이에요. 봐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편집 기획, 두 번째는 색책, 세 번째는 문자 레이아웃, 그리고 네 번째는 사진 및 그림 레이아웃에서 이제 그 편집 화면이 있으면 거기서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어떻게 디자인을 넣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봐보시면 이래요. 다음 중 잡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잡지의 특성으로 옳은 거래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지, 어떤 만화 잡지는 만화 잡지가 나오겠고, 정치 관련된 거는 정치에 관련된 게 나오겠죠. 드라마와 관련된 건 이제 드라마에 대한 게 나오겠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1번에 보신 이 얘기를 해요. 통일된 성향의 일관된 목소리를 매호마다 다른 소재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자,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매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저거 갑자기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고정 코너가 있죠. 컬럼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 형태대로 해서 미디어 활동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독자들도 그런 사람들만 또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잡지란 건 어떻게 되면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한다 보시면 돼요. 다른 소재를 다루고 하지만은 전반적인 큰 흐름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또 다음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신문 제작 시 CTS 장점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숙련도가 낮더라도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자, 신문을 빨리 만드는 그 기술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그게 편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숙련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2번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문항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우선은 이제 그 필기에 관련된 제 설명을 세 과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그 전자출판 기능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훑어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우리가 문제를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거 느끼셨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용어들은 정말 봤을 때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떤 용어는 보면은 그래도 이거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왜 이해가 되냐면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접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어떤 부분은 이런 것도 책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이건 그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이 아니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정리, 생각에 대한 어떤 그 폭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돈은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인쇄하고 편집을 하는 어떤 그런 전문인으로서의 기본 소양들 그리고 기술들에 대한 그 지식들을 이제 받쳐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보면은 그 전자출판 기능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기 시험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격증 준비하는 거 외에도 정말 얻는 것들이 많은 그런 그 공부의 내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필기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오늘 같이 공부를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